자, 30번 보도록 합시다. 주제, 어법, 순서, 문장 삽입, 서술형 대비로 나올 수 있고 미니멀리즘, 잘못된 믿음과 진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니멀리즘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는 거야, 일부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제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선행사와의 수요일치를 잘 시켜주고 think는 타동사라서 뒤에 목적어 자리가 완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it's all about 뭐에 관한 것이냐? sacrificing valuable possessions 소중한 소유물을 이제 희생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은 줄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중한데 희생시키는 거니까 이거는 어휘 문제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희생한다는 의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없애는 거잖아요. 미니멀리즘과 없애는 것은 같은 말인 거죠. 자, 이러한 불안감이 자연스럽게 어디로부터 나오냐? 애착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소유물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희생시켜야 되니까 얘가 불안한 거예요. 이런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자신을 무언가로부터 이제 멀리 두는 건 어렵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무언가는 뭐겠어? 애착하는 것들이겠지. 그러니까 오랫동안 자기 주변에 있어 왔던 것들. 주격관계대명사는 선행사와의 수일치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거랑 이제 멀어지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뭐겠어요? 불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같은 말인 거죠, 결국에는. 감정의 동물이에요. 이런 얘기 뭐하러 했을까요? 네, 불안하니까요. 인간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들 주변에 있는 것들, themselves는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질문은 raise는 안 되죠. raise는 여기서 타동사라서 보면 안 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질문은 뭐냐면 해석의 법칙에서 많이 했던 거죠. that 다음에 이제 if절 나온 거. 미니멀리즘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왜 미니멀리스트가 되느냐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왜 사람들이 미니멀리스트가 되겠냐라는 거죠. 대답은 어때요?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 질문의 가정은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미니멀리즘은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조금 슬플 수도 있어요. 쓸모없는 물건을 치우면서 분사구문이죠. 하지만 뭐잖아, 이 느낌이 명료해진 것으로 이제 극복이 된다는 겁니다. 어때요? 가벼워져요. 깔끔해져요. 얼마나 많이 버렸겠어요. 비워냈잖아요. 그래서 미니멀리스트들은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가 버려야 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편의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 Be of the view. 너가 물건들을 없애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view가 동격 뒷문장이 지금 완전하거든요.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죠. 동격의 대시예요. 여기다가 뭐 위치를 갖다 쓴다거나 뒷문장에 불완전한 what 같은 걸 쓴다거나 이런 건 될 수가 없겠지. That is unused.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을 것.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는 선행사 stuff하고 수의 일치를 꼭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게 뭐 이렇게 불편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미니멀리즘은 일부 사람들에게 소중한 소유물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애착에서 비롯된 거고 곧 명료함과 기쁨으로 극복이 될 거니까 버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어법 내용 우리가 얘기를 좀 했고요. 어법 내용들을 좀 얘기를 했고 순서 문제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좀 A가 시작이 될 수 있지 않겠니?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런 애들은 질문은 여기서 생기는 질문이라고 했으니까 문장 삽입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 그래서 여기까지도 좀 B 타입으로 좀 보고 서술형 대비로 좀 나올 수 있잖아. 왜? 이게 중요한 내용인 거잖아.
쓸모없는 물건을 치우면서 좀 슬퍼할 수는 있지만 극복이 될 거니까 괜찮다. 그래서 미니멀리스트들은 이렇게 주장하진 않는다는 거죠. 네가 편의를 이제 버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제 C 정도로 봐줘도 되고. 그래서 이런 애들도 사실 이제 빈칸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빈칸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많이 높아진다. 이해됐죠? 그래서 슬퍼하는 감정이 극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긍정적 판단이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31번. 주제, 일치, 어법, 어휘, 빈칸 순서, 문장 삽입, 서술 뭐 다 나올 것 같아요. 31번 같은 경우는 시각체계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뒷문장 이제 완전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전명구까지. 여기까지 됐죠? 심리학자 이 사람이 이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심리학자 얘기 나왔으니까 위의 내용과 같은 말일 텐데 얘를 우린 일반적 진술, 주제로 봐도 된다는 거죠. 중요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상적인 자가 실험에서 분명히 한 겁니다. 지금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니까 부사는 안 돼요. 자, 이 사람은 반전 안경을 썼어요. 며칠 동안. 말 그대로 세상을 위에서 아래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말 그대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위치의 선행사는 이제 앞문장인 겁니다. 반전 안경을 착용한. 그래서 얘는 and it 정도로 바꿔 쓸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것은 그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줬어요. 음식을 넣는 것도 그에게는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문장 삽입으로 넣을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갑자기 이제 예시가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반전 안경 썼고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내가 찍어줬더니 다른 것도 문제로 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문장 삽입으로 넣었어요. 하지만 그의 시각체계는 적응했다는 겁니다. 현실의 새로운 자극에 이제 적응을 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거죠. 자신의 세상에서. 거꾸로 뒤집어진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 전부 다 무슨 내용이에요? 다 적응을 잘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여기 어려움이죠. 근데 여기서 적응한다고 했고 어려웠지만 적응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집중했을 때는 똑바로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적응했다는 의미인 거죠. 분사 구문까지도 잘 체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안경을 벗었을 때 또 어려웠겠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반대 손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언가를 잡기를 원할 때는 반대의 손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행히 얘는 지각을, 다시 말하면 적응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반전 안경을 착용하지 않아도 됐다는 겁니다. 그에게 모든 것이 하루 만에 또 돌아왔어요. 노멀, 뭐예요? 적응. 그러니까 적응하게 돼요. 모든 것이 이제 적응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반전시키는 안경을 착용을 했고 어려웠지만 적응했고 벗었을 때 어려웠지만 또 적응했다. 계속 적응을 합니다. 자, 32번 볼까요? 주제어법, 어휘, 순서, 문장 삽입, 서술형 대비. 자, 한 연구의 참가자들이 이 문장 보면 ask 목적어 투부정사를 쓰는데 목적어가 빠지면서 얘는 be asked가 되고 투부정사는 그대로 내려오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왜 다른 상을 가지고 있겠냐 같은 이제 질문에 답하라고 요청받은 거예요. 이 참가자들이. 절반은요. Have the participants were told, tell, 목, to입니다. 목적어가 빠지면서 얘는 be told가 되고 to 부정사는 그대로 내려올 건데 be told는
그냥 듣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검색하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allow 목적어 to 부정사인데 목적어가 빠지면서 얘는 be allowed to 이렇게 된 거죠. 나머지 절반은 그렇게 하도록 이제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모든 참가자는 지시받은 거예요. 일련의 새로운 질문들을. 스위스 치즈에는 왜 구멍이 있을까요? 뭐 이런 거죠. 그럼 이 질문들은 관련이 없어요. 뭐랑? 첫 번째 연구에서 질문받았던 질문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참가자들은 이점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참가자들보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용한 참가자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던 참가자들보다 이점이 없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왜 상황을 가지고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라고 했는데 나머지 절반은 허용이 안 됐고 다음날 두 번째 연구에서는 새로운 질문을 받았는데 그 첫 번째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찾아봤지만 관련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너는 이제 생각할 거라는 거야. 두 집단이 동일할 정도로 확신하거나 확신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그들이 이제 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죠. 하지만 컴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스스로를 평가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평가했어요. 뭐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로 평가한 겁니다. rate A as B 이렇게 보면 돼요. 누구보다? 인터넷을 쓰지 않았던 사람들보다죠. 그들이 찾아본 적도 없는 질문들에 대해서조차도 인터넷을 찾지 않았던 참가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평가한 거예요. 신기하죠? 이 연구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suggest는요. 주장 제한 요구 동사일 때는 대절의 당위성이 있으면 should를 생략해야 되는데 이건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 들어가는 게 당위성이라 그랬죠. 근데 얘는 제한하다가 아니라 그냥 시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일치 해줘야 돼요. 시제일치도 해줘야 되고요. 시험 문제로 만약에 B가 나왔다. 틀린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Having access to unrelated information. 관련 없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was enough. 충분했다는 거죠. To pump up the intellectual confidence. 그들의 지적 자신감을 부풀리기에는 충분했다. 다시 말하면 관련 없는 정보라 하더라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얘네들의 어떤 자신감을 막 펌핑 해준다. 이 정도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분홍색 같은 걸로 표현되어 있는 건 좀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해가 됐죠? 얘가 빈칸 문제로 이제 얘가 나왔던 건데 이게 답이 되려고 했던 거를 좀 살펴보면 얘네들이 계속 무슨 얘기를 했어요? 비교 평가를 했잖아요. A 집단, B 집단. A는 인터넷 사용한 애들, 얘네들은 인터넷 사용하지 않은 애들. 얘네들은 첫 번째 질문에서 인터넷 사용했고 얘네들은 그거 없었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인터넷이 사용이 안 됐어. 얘네들도 안 됐어.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질문에서도 얘네들은 자신감이 펌핑돼 있었어. 왜? 지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 이해됐지? 네, 서술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연습을 좀 많이 시켜줄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인터넷만 하는 게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언더스탠딩 텍스트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33번입니다. 주제어법, 어휘, 빈칸, 문장삽입, 서술형 대비.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제안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내 특정한 특징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뭐예요? 주제겠죠. 아무나 갖다 쓰진 않을 거 아닙니까? 자, 오리너구리를 예를 들어보자고 했어요. 그럼 얘랑 같은 말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너무나 가까이 털을 확대해 보면 한 가닥이 다르게 보여요. 어피어는 불완전 자동사라 뒤에다가 주격보호를 써야 돼요. 주격보호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differently가 안 되고 different만 돼요. 자, 우리는 또한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그곳에서 뭐처럼 보이냐, 하나의 동일한 개체로 보이는 정도까지도 축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얘네들을 개체로 볼 수도 있고 그것을 더 큰 단위의 일부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축소하고 확대하고 뭐 요 정도의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so that은 이제 뒷문장이 완전합니다. 요거는 좀 잘 기억을 하세요. 형용사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이동하는 게 가능하죠. 이런 많은 관점 사이를 이동하는 건 가능해요. 뭐 할지라도 우리가 몇 가지 추가 도구가 필요할 수도 있어도, 올도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썼잖아요. 여기다가 despite를 쓰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in spite of도 안 된다. 그럼 걔네들을 쓰고 싶으면 얘네들을 구로 바꿔야 되니까 주어도 빼고 동사도 빼고 그냥 needing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별 머리카락을 이제 zoom in 하거나 전체 생태계로 zoom out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건 가능하지 않겠니? DG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관점이 나와야만 DG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삽입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관점만 취할 수 있다는 거야. 한 번에. 그러니까 여기도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시어의 역할을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한 번에 하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별 동물의 다양한 행동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요. 통합하는 것도 살펴볼 수 있어요. 더 큰 생태학적 패턴의 일부로서도 살펴볼 수 있어요. 동사 1번, 동사 2번, 동사 3번. 5어라는 접속사 하나. 이 중에 하나만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관점은 특정 측면을 강조하고요. 다른 측면을 무시하는 것. 네. 외면하는 것을 포함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특정 측면을 강조하고 다른 측면을 이제 외면하는 것을 포함하게 된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정 특징에 초점을 맞춰서 세상을 이해한다고 그랬고요. 확대할 수도 있고 뭐 줄일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근데 우리는 하나의 관점만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당연히 얘도 순서 문제로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순서 문제로 충분히 나올 만하고, 순서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은 뭐 요 정도 A, B, C 요 정도로 봐줘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33번까지